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의 주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3년 9월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A0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진행할게요. 자, 시험장에서는 자세에 착석하며 감독쌤이 바탕에 있는 ITQ 수험제형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합니다. 더블클릭, 그리고 지참하신 수험표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신분증 들고 가셔야 되고 볼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수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입력한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답안 파일 설정할 때 활용하면 수월합니다. 확인 클릭.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PC 조작할 수 없다. 이 타임이 문제지를 나누어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엑셀 문제지.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아래 한글 시험 보시는 분 손 드세요. 문제지 다 나눠주고요. 감독쌤이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렇게 실행되어지는데 새 통합 문서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 환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배포된 문제지에서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이에요. 반드시 답안 파일은 어디에? 내 PC에 문서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엑셀에서요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기능키 중에 F로 시작하는 기능키 있죠. F1, F2, F3 제일 숫자 높은 키가 F12입니다. F12번 기능키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상자가 실행이 되어져요. 저장 위치 고정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수험번호 복사했던 걸 여기 붙여넣기 하시면 오타 안 나게 수험번호 입력되고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요. 저장 버튼 누르면 답안 파일이 저장이 되어졌습니다. 답안 파일 저장되면 상단에 제목 표시줄에 답안 파일명 확인되어지고요.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요. 답안 전송 버튼이 눌러지면 제대로 저장이 됐을 때 존재가 있음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 완료됐다. 그리고 닫기 누르고 문제풀이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답안을 전송하고요. 답안 채점은 최종적으로 전송된 답안 파일로 채점이 되어집니다. 컴퓨터에만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안 누르면 0점 처리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답안 작성 요령에서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서 모든 작업의 작업 시트의 A열너비는 1로 하라 라는 고정 요구 조건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엑셀 2016 버전은 실행시키면 시트가 한 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두 번 클릭합니다. 두 번 클릭합니다. 네. 한 번 클릭하면 시트 2가 추가됐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시트 3이 추가됐어요. 시트 1 선택된 상태에서 이 세 개를 연속적으로 선택할 거예요. 네. Shift 키 왼손으로 누르고 마우스로 시트 3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져요. 연속적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A 열머리글에다가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메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열너비를 선택합니다. 열너비 선택. 열너비 대하상자 기본값 8.38을 1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엔터키. A 열너비 1. 세 개의 시트에 모두 다 A 열너비가 1이 됐어요. 자, 문제지 두 번째 면에 제1작업 표소식 작성 및 값계산 부분에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이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데이터 요구 조건이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 수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3개 시트 선택된 상태에서 모든 셀 선택은 A1 만나는 요 사각형 선택하게 되면 해당 시트의 모든 셀이 뚝딱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글꼴 수정합니다. 글꼴 그룹에 있는 맑은 고딕을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굴림으로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키 눌러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 그리고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HET1 더블 클릭 따닥 이름을 제1작업으로 제1작업 수정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따닥 제2작업 엔터. 시트 3 더블 클릭 따닥 수정 상태가 되면 제3작업 엔터. 반드시 첫 번째 시트 제1작업 시트를 선택을 한 후에 문제지를 보고 꼭 그렇습니다. B4에서부터 J14영역에 데이터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인데 B4부터 J14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을 잡은 다음에 셀 포인트가 B4가 지금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지를 보고 내용 입력을 합니다. 내용 입력을 할 때 B4의 내용을 그냥 입력하면 B4 셀에 입력이 돼요. 모델 번호 엔터. 그 다음에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SC 2 빼기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하이펀 2023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AL 2 하이펀 2022 엔터. LP 3 하이펀 2023 엔터. SC 1 하이펀 2021 엔터. LP 1 하이펀 2022 엔터. LP 1 하이펀 2023 엔터. SC 4 하이펀 2022 엔터. AL 1 하이펀 2022 엔터. 그리고 셀 병합되는 첫 번째 B13셀에 요 내용을 다 입력합니다. 카본 자전거에 이 내용을 B13셀에다가 카본 자전거의 무게에 갈로 열고 소문자 KG 갈로 닫고 한 칸 띄우고 평균 엔터. 마찬가지로 B14셀에다가 삼촌리 제품의 최소 휠 갈로 인치 갈로 닫고 엔터. 셀 포인트가 C4셀로 이동되면 제품명 엔터. 레스파토러스 엔터. 템베리 썸2 엔터. 판타레이식스 엔터. 시마노 XT 엔터. 벤토르 V4000 엔터. 판타 S 데오레 엔터. 첼로리 로드 G7 엔터. 임피자 Z3 엔터. 자, 셀 포인트가 D4셀로 이동되어지면 여기 열 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CD 경계선 옆으로 쫙 조금 수동으로 끌어서 네 하고 제조사 엔터. 3 촐리 엔터. 알론 스포츠 엔터. 엘파머 엔터. 3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L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L 엔터. 3 엔터. R 엔터. 프레임 엔터. 알루미늄 엔터. R 엔터. 카본 엔터. 티타늄 엔터. R 그냥 엔터. 자동 완성되면 T 첫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 카 엔터. 갈록구름이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함수를 구분하는 문제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마시고 가격 쉼표 빼고 숫자값만 3, 7,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2, 4, 9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3,
11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4763 400 엔터 567 000 엔터 2075 750 엔터 2422 500 엔터 138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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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두 줄이에요. 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강제줄 바꿈 Alt키 누른 채 엔터키 Alt키는 키보드 스페이스키 기준으로 왼쪽에 돼 있고 오른쪽에 돼 있는데 이 오른쪽 Alt키를 동작 안 해요. 그래서 한자키 왼쪽에 있는 이 ALT 얘를 누르고 키보드에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줄 바꿈이 돼요. 그리고 갈로 소문자 KG 갈로 닫고 엔터키 엔터 누르면 그냥 입력 완료. 자, 직접 입력하세요. 소수점 13.10 엔터 11.90 엔터 뒤에 0자 입력이 안돼도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그냥 8.68 엔터 12.80 엔터 14.06 14.06 엔터 12.75 엔터 9.65 엔터 13.20 엔터 두 번째로 높은 가격 입력하고 엔터 모델 번호 엔터 휠 마찬가지 Alt키 누르고 엔터키 Alt키 누르고 엔터키 강제줄 바꿈 갈로 인치 갈로 닫고 그냥 엔터키 입력 완료 28.0 엔터 28.0 엔터 28.0 엔터 27.5 엔터 27.5 엔터 27.5 엔터 28.0 엔터 27.5 엔터 엔터 H14셀 입력하지 마세요. H14셀 내용 SCE 하이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 데이터 유효성 설정할 거예요. 순위 엔터키 갈로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가격 입력하고 엔터키 마지막 비고 입력하고 엔터키 갈로꾸름이 2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내용 입력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편집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이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7개 동그라미 있어요. 이 7개 동그라미의 첫 번째와 그리고 나머지 6개 부분은 조건 편집이라는 지칭으로 제가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조건에 명시된 부분을 다 완성을 시키더라도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 편집상 조건의 편집이라고 해서 6가지 첫 번째 테두리 설정 테두리, 그 다음 두 번째 셀병화 가운데 맞춤 꼭 4군데 요구를 해요. 셀병화 가운데 맞춤 이렇게 4군데, 그리고 X 대각선 사전 처리, 그리고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리고 행높이와 열너비 조정, 이렇게 총 6가지 부분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편집상 테두리 설정은 꼭 이 모양으로 나와요. B4에서부터 J14까지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리고 여기 라인도 꼭 굵게 요구가 돼요. 문제 유형이 안 바뀌어요. 자, B4부터 J14 영역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바로 위에 있는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합니다. 그리고 블록 해제하기 전에 조건 첫 번째에서 정렬에 대한 기준이 불변이에요. 숫자 회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그 전체 영역이 지금 선택한 범위 B4부터 J14 영역이니까 블록 해제하기 전에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줄게요. 수평 가운데 맞춤. 그리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블록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꼭 여기 첫 번째 줄의 밑에 라인과 두 번째 줄의 위에 라인 이 굵게 요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B5에서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설정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눌러요. 이렇게 하면 해당 요 라인 두 개에 굵게 이렇게 해서 테두리 설정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셀 변화 가운데 맞춤 첫 번째 범위 B13에서부터 D13은 그냥 선택하시고 나머지 세 군데 선택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B14부터 D14와 F13, F14, G13, I13 영역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B13부터 D13은 그냥 마우스로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Shift 아래를 누르고 마우스로 B14에서 D14, F13, F14, G13에서 I13 누른 상태에서 홈 탭에 맞춤에서 수평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됐고요. 블록 해제하고 F13셀 선택한 다음에 꼭 X 대각선 사선 처리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F13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셀 서식을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테두리 탭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탭 그리고 우상향 좌상향 클릭해서 X 설정하고 확인. 자,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설정으로서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영역이에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입력 숫자 값이 네 같죠? 그 다음에 첨단 이상은 쉼표 처리되어 있는데 가격부터 휠 정보 F5에서부터 H의 12 영역 블록 잡습니다. F5에서부터 H 12 영역 블록 정한 다음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서 쉼표를 누르세요. 쉼표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졌죠. 선택 범위가. 자, 그런데 무게 휠 부분은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끔 돼 있는데 3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니까 얘가 정수값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무게와 휠만 입력과 범위 지정한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는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서 요 .0을 .00이라고 되어 있는 .0을 .00 이게 자릿수 늘림이에요. 이 명령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세요. 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네 표시가 됩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이 범위가 회계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눌러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 높이 설정으로서 1행, 2행, 3행을 머리글 1, 2, 3 요렇게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시고요. 이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머리글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난한 숫자 값은 25 무난합니다. 그래서 25 입력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무난한 숫자 값은 22 무난하니까 숫자 값으로 익혀 놓으시면 작업 속도가 빨라요.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네, 행 높이까지 했고 열너비 조정은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 해당 내용물에 입력된 내용물의 그 좌우의 여백을 참조해서 네, 해당 너비값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델 번호 좌우 네, 요 공간 거의 비슷하네요. 네, 요대로 두고 제품명 좀 더 넓어야 되겠고 열과 열의 경계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좌우 화살표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꾹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끌면 이렇게 너비 조절이 돼요. 프레임 그리고 가격 좀 더 넓어져야 되겠고 네, 그 다음 무게 좀 더 넓어져야 되겠고 휠 그리고 순위 좀 더 넓게 비고 좀 더 넓게 이렇게 열과 열의 경계선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너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의 편집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조건의 편집.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의 요구 조건은 끝났고요. 미리 당겨서 다 설정을 했어요. 두 번째 제목인데 도형 제목입니다.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위에 출력 형태로 보고 이대로 할게요. 네. 자, 문제 출력 형태로 보게 되면 네, 해당 B 윗단에 여기 단에다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은 삽입 탭의 도형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은 사각형 섹션이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클릭 마우스로 크기 지정합니다. 위치 및 크기. B1 위에서 이 간격이 약간 있고 G3 중간 단 정도 네 놓아요. 이렇게 도형 삽입했고요.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 요구 조건 꼭 있어요.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 요구하니까 해당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효가 그림자의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오른쪽은 네 번째 거,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찾았으면 클릭합니다. 그림자 바깥쪽 네 번째 거 옵셋 오른쪽 클릭. 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네 출력 형태 보고 내용 입력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합니다. 프레임 재질별 자전거 상세 정보 입력했고요. 자, 도형의 테두리 선택하세요.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글꼴에 대한 설정이 5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불변이에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네. 출력 형태를 문제지를 참조해보면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이라고 안 바뀌어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두리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 제 굴림 탭키 누르면 크기 입력란으로 이동돼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검정, 글자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굵게 적용해 글꼴 서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눌러주고 그 다음 채우기 노랑으로 해. 요 깡통 페인트통 펼침 버튼 눌러서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요구 조건 5가지 설정을 했는데 출력 형태 비교해보면 정렬이 가로 세로 가운데 돼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맞춤해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 두 개를 눌러줘요. 세로 가운데와 가로 가운데 이렇게 네, 같게 해줍니다. 자, 조건 네, 두 번째 조건 끝났고요. 제목 세 번째 이미 셀에 결자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 이용하고 원본 지워라. 요구 조건 불변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결자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이미 셀이니까 네, 해당 저희는 2작업 시트 추천드리고요. 비어있는 2작업 시트에 C2에다가 확인 오른쪽 방향키 담당 오른쪽 방향키 스님 오른쪽 방향키 책임 이렇게 입력 완료했고요. C2부터 F366 블록 지정한 다음 테두리 설정 모든 테두리 할게요.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클릭. 수평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수평 가운데 맞춤. 그 다음 확인이 셀 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C2, C3 블록 잡은 다음에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서 합쳐주고 인자 밑으로 내리는 부분은 추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왼쪽 2칸 위에 1칸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누른 다음에 세로 쓰기 선택하면 인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비 높이 설정인데 추천입니다. 확인이 입력된 C열 4로 하겠고요. DEF 7.5 그리고 담당 선임 책임 첫 번째 줄 획높이 17.5 그 다음에 사인하는 또는 도장 찍는 공간 40 높이로 할게요. 무난한 숫자 값입니다.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4 엔터키. DE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 너비 7.5 꼭 이 숫자 값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획 높이 17.5 눈대중으로 해도 되긴 해요.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획 높이 40
근데 이렇게 익혀 놓으면 작업 속도는 빨라요. 이게 무난합니다. 네. 4, 7.5, 17.5, 40.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해당 이 그림으로 복사할 영역이 이 결자라는 영역이니까 결자라는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요. 그림으로 복사는 홈 탭의 클립보드에서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 말고 복사 옆에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 찾아집니다. 이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요 펼침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복사 대화상자 초기 선택값 유지,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클릭. 메모리에 복사됐고요. 1작업시 들어와서 H1셀에다가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서 요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이거 눌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끝라인을 맞춰요. 요 끝라인을 이렇게 맞추고요. 마우스로 그림이니까 출력 형태 보면 GH 경계선까지니까 요 동그라미를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요 너비를 요렇게 맞춰요. 됐죠? 네. 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에서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가 C열부터 F열까지예요. 블록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우고요. 2행 3행 블록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그래서 원본 지워 요구 조건까지 충족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 채우기 주황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3 I14 주황으로 채워. 출력 형태를 보면 네, 해당 표 머리글 영역 그리고 밑에 모델 번호와 가격 입력 셀이에요. B4에서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 컨트롤 왼손을 누른 채 요 두 개 클릭 하면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홈 탭에 글꼴 채우기 펼침 버튼 표준색의 세 번째 주황 클릭합니다. 됐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꼭 H14셀 H14셀의 데이터 유효성 원래 입력이 출력 형태는 요 입력하는 게 있는데 SC2 이거 입력 안 하셔도 된다. 나중에 저희가 이 H14셀 설정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모델 번호가 B5에서부터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H14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가 실행되면 제한 대상 모듈 값을 이 펼치면도 눌러가지고 리스트 중에 목록 네 번째 거 목록을 선택해서 목록으로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 영역 확인 B5부터 B12입니다. 네, 마우스로 B5부터 B12를 블록 잡으면 해당 범위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렇게 입력이 되면 확인 클릭 했을 때 시각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이 펼침 버튼이 생겼어요. 이 펼침 버튼을 딱 누르면 B5부터 B12 영역의 내용이 목록으로 이렇게 쫙 뜨는데 첫 번째 거 SC2-2023 선택하시고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조건도 끝났고요. 다음 여섯 번째 조건은 셀 서식 설정하는 걸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셀 서식 문제 요구하는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 영역 블록 잡겠습니다. F5에서부터 가격 F12 영역 블록 정했고요.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1을 표시시키는데 첨단의 구분기에 적용하고 뒤에 1 표시시켜라. 범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밑에 다섯 번째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표시 형식 탭 선택하시고 범주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그리고 형식 목록에서 네 번째 샵 쉼표 샵샵 0 선택합니다. 샵 쉼표 샵샵 0 선택하면 형식 입력란에 이게 입력이 돼요. 문제에서요 끝에 원 표시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끝에 상따옴표 묶음으로 원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샵 쉼표 샵샵 0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미루보기 해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문제의 조건과 같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인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값은 달라진 게 없어요. 입력값은 달라진 게 없는데 화면에 원자가 뒤에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조건 점수 주는 문제. 이름 정의 고정이에요. F5에서부터 F12 영역 가계역으로 이름 정의하라. F5에서부터 F12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이름 상자. 이름 상자 클릭해서 문제 주관의 이름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F5를 클릭, 가격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해당 7개 조건까지 끝났고 출력 형태를 보면 이 결제란 뒷부분에 보면 눈금선이 안 보이니까 저희는 지금 눈금선 보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게 보기 탭 표시 그룹에서 눈금선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설정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1작업 표서식 부분이고요. 총 표서식과 값계산 240점 중에 100점 차지합니다. 나머지 140점 부분이 값계산과 조건부 서식 부분이에요.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으로 해서 120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이 20점 차지합니다.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여기 1갈록구름이 영역과 2갈록구름이 영역 이렇게 1, 2번과 나머지는 한 셀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함수 순위를 구하는데 무게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윗자를 붙여라. 랭크.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결 원산을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이 진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I5셀을 선택하세요. I5셀 첫 번째 셀 I5셀 여기다가 해당 함수식 다 작성하고 완료한 결과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거예요. 단일 셀의 단일 함수예요. rank.eq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90% 확률로 나옵니다. 시험이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함수식은 equal 입력합니다. equal.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함수 이름을 입력해 봅니다. rank.eq rank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함수 목록이 쫙 떠요. 추천함수 목록에서 rank.eq를 마우스로 더블클릭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rank.eq 갈로 열기까지 딱 채워져요. 이 상태에서 fx 함수 삽입 명령 아이콘 fx 누르게 되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져요. 자, 함수는 문법적으로 사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트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함수 부분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주로 나오는 함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단시간 연습 시간만 투자해서 A등급을 목표로 한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답해드리는 그 해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한 3회분만 붙들고 반복 연습하시면 A등급 받을 수 있다. 3회분의 함수 문제 6문제인데 6문제 3628이잖아요. 18개 문제지만 풀어보시면 거의 반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완벽하게 익히셔도 6문제 중에 3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나머지 3문제 틀린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60점 400점 이상이면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이니까 다른 파트에서 크게 감점사항 없으면 A등급 받을 수 있으세요. 자, 이 rank.eq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익혀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함수 인수로 넘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을 지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요. 무게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 그래서 함수식 입력된 셀 같은 행에 무게가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G5 이렇게 마우스로 꾹 G5 입력되도록 하고 그 다음 레퍼런스 REF 클릭한 다음에 비교 범위 무게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값 G5부터 G12까지 요렇게 8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무게 13.10, 11.90, 8.68부터 13.20 이렇게 8개 값 중에 13.10은 몇 등인가 인데 내림차순 순위는 큰 값이 1등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3이라고 구해지는데 마지막 오더 부분 마우스로 꾹 입력란을 선택해보면 도움말 0이나 생략은 내림차순이다. 0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레퍼런스 영역, REF 이 영역은 지금 G5:G12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상대 참조 주소라고 해서 해당 이 수식 입력된 셀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8칸 범위. 근데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서 채워지는 위치가 다른 곳에서는 참조 대상이 왼쪽으로 2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8칸 떨어져 있는 범위. 이렇게 참조 범위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무게 비교 8개 그 데이터가 이 수식 입력된 셀마다 참조 대상이 달라져 보니까 엉뚱하게 값이 구해져요. 그래서 해당 이 레퍼런스 영역을 입력된 G5부터 G12로 블록 잡은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열과 행합에 달러가 따닥 붙어요.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이렇게 열과 행합에 달러지 달러5 콜론 달러지 달러10이라고 이렇게 달러가 열과 행합에 딱 붙으면 얘는 절대 참조예요. 그 참조하는 위치 자체가 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랭크.eq 함수가 시험에 1번이나 2번에 자주 나와요. 얘 참조 주소 참조 방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3 이렇게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 뒤에 위자를 AND 연결 연산자 이용해서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뒤에 있는 요구 조건을 충족 안 했다 그럼 0점으로 채점됩니다. 20점 아니면 0점이에요. 문항당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꼭 충족시켜야 돼요. 수식 입력지 제일 끝에다 마우스 포인터 꾹 찍고 AND 연결 연산자 Shift 7번 누르면 AND 기호 입력되고요.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엔터 하시면 3위 해당 셀 선택하고 요 점을 12엔까지 마우스로 끄는데 굵은 십자형에서 요 점에다가 딱 올리면 실선의 십자형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놓고 중간에 굵게 표시되니까 요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은 채우지 마라.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1번 풀이 끝났습니다. 랭크.eq 90% 확률로 꼭 나와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고는 모델 번호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MTB, 2면 하이브리드, 그 외에는 로드로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if하고 mid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과 2번에 주로 출제되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랭크.eq 그리고 if 판정, 그 다음에 choose 함수 조합, 또는 날짜가 입력된 열인 경우에는 뭐 year라든지 연도를 뽑아내는 함수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2의 5셀 선택하시고요. 네. if 네. equal if도 꼭 나와요. if 이렇게 if 가로 열기까지 입력을 네, 해주고 그리고 fx 누릅니다.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하상자 도움말 참조해서 수식 완성해 갈게요. 이 풀이법이 가장 쉽습니다. 이 함수 마법사 사용 안하고 직접 입력해도 안되나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네,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함수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함수 마법사 참조하시는 게 그 입력 오타를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꼭 암기 안 해도 되니까 함수의 사용법을 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자, 조건식입니다. 네, 첫 번째 로직 컨버터 테스트는 true 또는 false를 판정할 값이나 식을 입력하라 이렇게 되는데 문제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모델 번호의 세 번째 글자를 뽑아 그건 mid를 이용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에다가 MID 입력하고 관료 열기까지 네, 관료 열기까지 해줘야 요 수식 입력줄에서 이 MID가 함수네 라고 인식이 되어서 빨간 갈록구리만 묶여요. 요 빨간 갈록구리만 묶인 mid를 클릭하면 MID를 클릭하면 함수 인수가 if에서 mid 함수로 바뀌어요. mid 함수는 사용법이 요구되는 함수 인수가 3개 요구된다. 네, 텍스트 대상 문자열 지정해줘. 문제에서 모델 번호 네, 같은 행에 있는 모델 번호 입력셀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란에는 B5가 입력되도록 하고요. B5에 입력된 문자열이 인식이 돼요. 자, 스타트 NUM은 mid는 문자열 중간단부터 몇 글자 뽑아내는 함수예요. 문자열 중간단. 근데 문제에서 모델 번호의 세 번째부터, 그러니까 추출 시작 위치는 3이에요. 스타트 NUM은 3.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 뽑을 건가? 세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1 이렇게 하게 되면 네, SC2-2023에서 SC2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뽑아 2가 뽑아졌어요. 자, 확인 누르지 말고요. 마우스를 이번에는 if를 수식 입력줄에서 if를 클릭합니다. if를 클릭하게 되면 if 함수 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어요. if 함수 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고, 자, 모델 번호 세 번째 글자를 뽑았어요. 그 뽑은 글자가 1이야? 네, 비교 연산자 꼭 사용해야 돼요. 비교 연산자 6가지 같으냐 equal 같으냐 네. 같지 않으냐 꺽쇠 마주보기 크냐 작으냐 크거나 같으냐 작거나 같으냐 이게 이상 이하 인데 여기서는 같으냐 예 equal을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equal 뭐와 1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1을 상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상따옴표로 묶지 않고 그냥 1 입력하게 되면 숫자값 1이고요. 상따옴표로 묶게 되면 MID 함수는 문자 함수라서 추출되어진 결과가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입니다. 상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비교. 네. 자, 1이면 뭐를 판정이 MTB예요. 여기다가 MTB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가 다시 쪼개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시 1이 아니라 2냐? 2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 if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자, 다시 if를 입력하지 말고 팁입니다. 위에 입력한 수식 입력줄에 있는 equal 뒷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equal 뒷부분에 if를 블록 잡아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C 이용하셔도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C 키 눌러가지고 복사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된 이 뒷단의 if를 클릭해요. 뒤에 있는 붙여넣기 한 복사하지 붙여넣기 한 if를 마우스로 클릭해요.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1이 아니라 2냐 네 1이 아니고 2이면 판정 하이브리드 상따옴표 묶음 안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 외에는 로드 여기 상따옴 묶음 로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완성되어진 함수식이에요. 네. 판정의 경우의 수가 한 3개 정도로 출제되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2개 정도면 그래도 중정도 난이도로 네, 분류가 되어지는데, 자 요렇게 완성이 됐으면 확인 누르면 판정이 2이면 하이브리드. 자, 마찬가지로 요 점 자동차면들을 밑에 12행까지 마우스로 끌어서 채워요. 그리고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서 풀이 완성하시면 됩니다.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2번이었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이 13셀이고요. 네. 문제에서 3번 카본 자전거의 무게 평균을 구하라. 썸이프와 카운트이프 두 개 함수 복합으로 사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썸이프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카운트이프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할 겁니다. 2의 13셀 equal sum 추천함수 목록에서 썸이프를 더블클릭 따닥 sum-if 갈로 열기까지 채워지면 마우스로 fx 눌러가지고 썸이프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레인지 입력란 카본 자전거의 무게평균 카본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냐 제조사가 아니고 프레임 알루미늄 카본 티타늄 종류 중에서 카본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레인지 영역은 프레임 입력되어 있는 E5에서부터 E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아요. 알루미늄 카본 티타늄 쭉 네, 입력된 범위 영역의 크라이테리어는 입력값이 문제에서요 카본인 거 카본으로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카본 입력 셀을 클릭하는 게 빠르고 정확해요. 이렇게 네, E7 또는 E11도 되고 E12도 돼요.
또는 상당한 묶음 카본으로 입력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는 카본 자전거의 조건이고요. 무게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무게의 합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무게 입력된 데이터 범위 G5에서부터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입력란 클릭 G5에서부터 G12. 카본 프레임이 카본인 무게 8.68, 9.65, 13.20 이 세 개에 대한 합이 구해졌어요. 그 합이 31.53입니다. 프레임이 카본이 무게 합이 구해졌어요. 확인 클릭. 31.53인데 문제에서는 합이 아니라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카운트 if 사용하고 위에 수식 입력줄 끝에 클릭한 다음에 나누기 연산자는 슬러시예요. 슬러시. 그리고 count COU count if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fx 클릭 하면 count if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조건범위와 크라이테리어는 서밋북과 같아요. 네, 조건범위는 프레임이 입력된 범위 영역 E5에서부터 E12 기준은 카본이 입력된 셀. 이렇게 하면 카본 개수는 3개예요. 그래서 카본의 무게 합 구한 거를 나누기 카본의 개수 3 하게 되면 카본 자전거의 무게의 평균이 구해집니다. 10.451 이 카본 자전거의 무게의 평균이에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고요. 서밋프와 카운트 if 자주 나와요. 네. 다음 네 번째, 삼촌리 제품의 최소 휠 인치를 구하는데 제조사가 삼촌리인 제품의 휠 인치의 최소값을 구하라. 단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dmin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단일 셀의 단일 함수 쉬워요. 이꼴 입력한 다음에 dmi 하면 추천 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따닥 dmin 갈로 열기 그리고 fx 클릭. dmin 함수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이 작업에서 1작업을 참조하는 범위 어디냐? B4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네. 문제지 2작업에 보면 네. 1작업 시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복사 붙여넣게 B4에서부터 H12 요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4부터 H12 영역 네. 자, 그 다음에 필드는 계산 필드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dmin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계산은 삼촌리 제품이 조건이고요. 최소 휠 인치가 계산 필드예요. 자, 필드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휠 인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H4셀. 그리고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해 조건은 삼촌리는 제조사가 기준이고 제조사 말의 밑에 삼촌리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꼭 네.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삼촌리만 선택하면 안 돼요. 제조사가 삼촌리 이렇게 D4에서부터 D5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조사가 삼촌리인 휠 인치 중에 제일 작은 값은 네. 삼촌리인 휠 28, 27.5, 28 중에 제일 작은 값은 27.5라고 구해졌어요. 확인 클릭. 이렇게 하면 4번 풀이도 끝냈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은 점수 주는 문제인데 네.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구하라. 정의 내리면 가격 이용해 라지 함수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번은 4개 제일 큰 값 구해 맥스, 제일 작은 값 구해 민, 몇 번째 큰 값 구해 라지와 몇 번째 작은 값 구해 스몰 이 중에 하나가 나와요. 지금 해차에서는 이 라지 함수가 물어지고 있습니다. 제13셀 선택하고 이꼴 LAR 네, 라지 하나밖에 안 떠요. 추천 함수 더블 클릭 같은 방식으로 fx 클릭.
함수인수 대화상자. 네. 라지 함수는 함수인수가 두 개인데 array. 네. array에 문제 보세요. 정의된 이름 가격 이용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rray에다가 가격이라고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가격으로 이름 정의했던 범위가 F5에서부터 F12 영역의 입력값들이 쫙 참조가 돼요. 그 다음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로 높은 가격. 두 번째로 높은. 네, 요렇게. 이꼴 라지 갈로 가격 심표 2 갈로 닫기. 완성된 함수식입니다. 확인. 요렇게 5번 풀었어요. 다음 6번은 고정이에요. V로건만 물어요. 그래서 6번 J14셀 선택하고 이꼴 VL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하나밖에 안 떠요. V로건만 더블클릭 따닥 VLOOKUP 갈로 열기 입력이 되면 마우스로 fx 클릭해서 V로건 함수의 함수인수 대화상자 줘야 할 값 고정이에요. H14셀 클릭 선택합니다. H14에 선택한 모델명에 대해서 뭘 구하라?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을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네. 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H14셀에 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요. 표 영역에서 SC2-2023은 B5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B5부터 시작을 해서 끝셀음 H12로 고정시키세요. H12 B5부터 H12 영역이 참조 범위입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문제에서요. 네, 뭘 뽑아오라? 가격을 뽑아. 현재 참조하고 있는 B5부터 H12 영역에서 가격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첫 번째 열 모델 번호, 두 번째 열 제품명, 세 번째 제조사, 네 번째 프레임, 다섯 번째에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추출 열이 선택 범위의 다섯 번째 열이야. 그래서 열 순번은 5입니다. 5. 그리고 조회 방식은 0 입력하세요. 0. 정확히 일치밖에 안 물어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폴스 정확하게 일치. 모델 번호나 제품명 이렇게 문자 열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 0을 지정하시면 돼요. 0을 지정하면 폴스라고 인식이 돼요. 정확하게 일치는 폴스, 비슷하게 일치는 true인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일치만 물어주기 때문에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이로그 함수 완성되어진 함수식은 이렇고요. 네, 최종적으로 확인 눌렀을 때 현재 H14셀에 입력된 값 SC2-2023 모델 번호의 가격은 37만 1,000원이야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문제 6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다음 7번째 조건부 서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 네, 범위 영역 중요합니다. 범위 영역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 B5부터 행전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무게가 10 이하인 행전체에 다음 서식 적용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B5부터 B4 선택하면 안 돼요. B5부터 J12 영역, B5부터 J12 영역 조건부 서식, 네, 범위 영역 고정입니다. B5부터 J12 영역 블록 지정하시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수식 사용하는 걸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도 세 번째 새 규칙 선택,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 규칙 유형 선택 마지막 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선택하고 수식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수식은 이꼴로 지정합니다. 이꼴 문제 조건 무게가 12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선택 범위 영역의 첫 번째 행 5행부터 선택했으니까 5행에 입력된 레스파토로스 제품의 무게 입력 셀 G5셀이에요. 마우스로 꾹 선택했을 때 입력 셀 주소는 달러지 달러5 달러지 달러5 G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어버리면 얘는 절대 참조예요. 해당 이 G5셀만 체킹을 하고 다른 밑으로 지금 안 내려가요. 다른 행들 6행, 7행, 8행을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5 앞에 달러 얘 고정시키는 걸 없애야 돼요. 네,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5 앞에 달러를 지워요. 그래서 이퀄 달러지 5가 되게끔 하고 이 값이 얼마? 10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10 추가시킵니다. 작거나 같다 10 작거나 같다 10 10 이하 이렇게 네 수식 완성을 했고요. 자,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고정이에요. 파랑 굵게 서식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서식 버튼 누릅니다.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네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그리고 색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왼쪽 거 연한 파랑, 오른쪽 거 진한 파랑. 종류 틀려요. 위에 있는 테마색에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파랑은 요거예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 거. 파랑 선택, 확인 클릭, 최종 확인 클릭. 무게가 12야. 8.68, 9.65가 조건 만족해서 행전체 파랑 굵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1작업 표서식과 값계산 500점 만점에 240점 채점입니다. 완성했고요.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문제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목표와 찾기와 필터 문제 유형이고요. 네. 자, 10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목표와 찾기 및 필터보다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3작업 정렬 및 부분합보다 피벗 테이블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10월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8월달 기출문제를 꼭 풀이를 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드시는 아니긴 한데 정기검정 문제가 퐁당퐁당으로 나오거든요. 유형이. 자, 목표와 찾기 및 필터 우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와 찾기 문제 유형 2개예요. 순차적으로 할게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문제 자체에서 요구 조건이 뭐예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로 복사합니다.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 마우스 오른쪽 복사해도 되고 컨트롤 C 하면 테두리가 반짝반짝해요.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또는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고 열너비 좋아요 잘 보이지 않는 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내용 잘 보이도록 하고 그 다음 요구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 영역 병합해 B11부터 G11 블록 잡았고요.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요. 합쳐졌고요. 내용물 입력하세요. 네, 문제 조건에서 알루미늄 자전거의 무게 갈로 KG 소문자 갈로 닫고 평균 입력했어요. 다음 H11셀에 알루미늄 자전거의 무게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디에버리 잠수 테두리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돼 있어요. H11셀 선택하고 디에버리 함수식 입력해야 되니까 equal D A V E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디에버리밖에 안 떠요. 더블 클릭 따닥 하면 DAVERAGE 갈로 열기 입력되고 fx 클릭 함수 인수 대화상자 DAVERAGE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범위 클릭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겠던 범위 B2부터 H에 10 영역 블록 잡습니다. B2에서부터 H10 영역 블록 지정 필드 입력란 클릭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는 알루미늄은 조건이고요. 무게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드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무게 킬로그램 입력셀 G2셀 클릭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의 조건은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요 프레임 바로 밑에 알루미늄 있어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아 입력량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 프레임이 알루미늄인 거 E2부터 E3 이렇게 블록 잡아야 돼요. 자, 프레임이 알루미늄인 무게의 평균은 13.02로 구해졌어요. 확인 클릭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제조사도 너비가 약간 좁네. 더블 클릭 자 13.02라고 구해졌고 자 조건에서 테두리 설정에 네, 테두리 지금 11행 범위 B11에서부터 H11 영역 블록 잡은 다음에 테두리 홈 탭의 글꼴에 테두리 펼침부터 모든 테두리 할게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가운데 맞춤
요거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되어 있고 H11만 선택한 다음에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맞춤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목표와 찾기의 두 번째 조건. 알루미늄 자전거 무게 평균이 현재 13.02인데 요게 12가 되려면 레스파토러스의 무게 13.10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목표와 찾기로 구하라. 결과 셀은 H11셀이에요. H11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에서 가상 분석 클릭. 하위의 목표와 찾기 선택. 목표와 찾기 대화상자가 실행됐습니다. 네. 찾는 값 문제에서 12가 되려면 12 입력합니다. 값을 바꿀 셀 마우스 포인트 꾹 레스파토로스의 무게 입력 셀 G3셀 확인 누르면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 무게가 줄어야겠죠. 13.0인데 12가 되려면 얘 무게는 13.10에서 확인 눌렀을 때 10.04로 줄어야 돼요. 최종 확인 누르세요. 최종 확인 클릭. 요렇게 해서 목표와 찾기 풀이 끝났어요. 다음 고급 필터 반드시 물어집니다. 고급 필터 문제. 모델 번호가 L로 시작하면서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제품의 필드 제한이 있네요. 네. 조건번호는 B14, 복사 위치는 B18 안 바뀌어요. 요거 조건 고정이에요. 우선 조건이 두 개인데 조건의 기준은 모델 번호가 L로 시작, 그리고 가격이 100만 이상. 모델 번호와 가격 이 두 개, 모델 번호 가격을 복사를 해서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모델 번호 그리고 가격 떨어져 있는 셀 가치 선택은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가격 선택. 복사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B14셀에 붙여넣기.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모델 번호 바로 밑에다가 조건. 모델 번호가 L로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L 별표. L 별표. 이렇게 L로 시작. L로 시작. L 별표. L로 끝나는 별표 L. L 포함 별표 L 별표. L로 시작. L 별표입니다. 네. 주로 시작을 물어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100만 이상인데 연결고리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조건의 위치 입력란이 달라진다. 네. 하면서는 AND 조건이에요.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L 별표와 같은 행에다가 L 별표 입력 같은 행에다가 가격에 대한 조건 100만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다고 1 심표 빼고 그냥 숫자 값만 1 동그라미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 조건 범위 지정이 15점 차지합니다. 15점. 그래서 정확하게 익혀 놓으셔야 돼요. 하면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건을 L 별표 입력행과 같은 행을 했는데 하거나로 요구되어졌다. 하거나로 요구되어졌다면 해당 이 크거나 같다 100만 이상을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입력을. 근데 여기는 하면서이기 때문에 AND 조건이라서 같은 행에다가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고급 필터 적용하기 전에 필드 제한이 있어요. 제품명과 제조사와 프레임과 무게와 휠 하나 둘 셋 넷 5개 필드 요구되어져 있네요. 총 7개거든요. 모델 번호, 제품명, 제조사, 프레임, 가격, 무게, 휠인데 이 중에서 제품명하고 제조사하고 프레임 그리고 가격 건너뛰고 무게, 휠 이렇게 범위 잡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 컨트롤 키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잡아요. 됐고 복사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 B18셀 고정이에요. B18셀에 붙여넣기 해요. B18셀에 모두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 첫 번째 거 또는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됐습니다. 자, 고급 필터 적용할 준비가 끝났고요. 위에 표 영역에서 복사 붙여넣겠던 범위가 B2부터 H10입니다. 이 11행은 추가시킨 행이기 때문에 고급 필터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B2부터 H10을 블록 잡은 다음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해요. 고급 클릭.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결과를 꼭
다른 장소에 복사해 선택을 바꾸고요. 그래야 이 복사 위치 입력란이 활성화돼요.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조건 범위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입력한 범위만 블록 잡아야 돼요. 반드시 B14에서부터 C15까지만 블록 잡아야 돼요. 한 칸 밑에 내려가면 엉뚱하게 결과가 나와요. 꼭 요 범위만 B14에서부터 C15 또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 칸 밑에까지 해야 되고, 네, 100 이상이 밑에 입력되니까. 어쨌든 입력값 범위 이렇게 블록 잡았고요. 그 다음에 복사의 위치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F18까지 이렇게 블록 정 하시고, 완성되어진 조건 고급 필터의 대화상의 설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클릭. 자, 엔드 조건이라서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 네, 두 개 제품이 추출됐어요. 모델 번호가 1로 시작하면서 가격이 100만 이상. 모델 번호가 1로 시작하면서 1로 시작하는 게 3개가 있었는데 가격이 100만 이상은, 네, 요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해요. 두 개 조건. 그래서 두 개 제품이 추출됐고요.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안 보이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판타 레이식스와 판타 S 데오레 이렇게, 네, 두 개 제품이 추출이 됐어요. 이렇게 제 2작업 목표가 찾기와 고급 필터 불이 끝났습니다.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배점 80점이고요 3작업 배점 80점입니다 정렬 부분한 문제 유형인데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CB로 복사하여 3작업 시트에 B2에 모두 붙여넣기 해. 요구 조건 먼저 B4에서부터 HCB 복사, 3작업 시트로 가서 B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열너비 좋아서 내용 잘 보이지 않는 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DH 경계선 더블 클릭, FG 경계선 더블 클릭. 내용 잘 보이게, B도 잘, 네,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 하시면 열너비 자동 맞춰져요. 자, 다음으로요, 첫 번째 조건 부분합.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고 제조사의 개수와 가격의 평균 구하라. 출력 형태를 보고요, 정렬의 기준을, 네, 추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 있는 열, 프레임 열입니다. 프레임 열에 티타늄의 평균과 개수, 카본의 평균과 개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프레임 열 기준으로 티귿, 키읔, 이응, 히읗 기역 순으로 내림사선 정렬되어 있어요.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프레임 입력셀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히읗 기역 누르세요. 히읗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티타늄, 카본, 알루미늄으로 정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합 적용해야 되니까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누르세요. 부분합 클릭. 부분합 대화상자 실행됐습니다. 부분합은 꼭 2번 구하게끔 요구를 해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 부분합 문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부분합은 3개만 설정합니다. 3개. 먼저 그룹할 항목 정렬의 기준과 같게 하셔야 돼요. 프레임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프레임으로 선택을 바꿔줘요. 프레임별 사용함수는요, 문제에서 첫 번째가 꼭 개수를 요구해요. 제조사의 개수 사용함수를 개수로 바꿔요. 개수, 뭐에 대한 개수? 제조사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제조사만 선택합니다. 휠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하고 제조사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는 프레임별 개수, 계산 항목은 제조사, 이렇게 프레임별 제조사 개수 설정이 끝났으면 확인 클릭 하면 프레임별 제조사의 개수가 구해졌어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누르세요.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두 번째 부분합은 프레임별, 네, 그룹할 항목 그대로 두시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요구해요. 꼭. 그래서 평균으로 바꿔요. 평균, 뭐에 대해서? 가격의 평균.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 제조사 체크 해제하고요, 가격 체크하고,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부분합 구했던 걸 유지한 채 추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없애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체크를 없애지 않으면 첫 번째 부분하고 구했던 게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체인지가 되어지니까 새로운 값으로 뒤에 체크 해제 하시고 확인 클릭 하면 추가가 돼요. 이렇게. 자, 너비가 좁아서 여기 잘 안 보이면 E, F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윤곽 지워라 이렇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네,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 그룹 해제의 펼치 버튼 눌러요. 그룹 해제 펼치 버튼 눌러서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면 이 앞에 있는 1, 2, 3, 4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치, 문제지의 출력 결과치하고 비교해서 네,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동일하게 됐으면 풀이가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3작업 정렬 부분합 피벗 테이블에 비해서 요구 조건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 10월달 시험 보신 분들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나올 확률 높으니까 8월달 기출문제 풀이 정보박사 ITQ 엑셀 8월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아지거든요. 유튜브 꼭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 문제지를 제가 안내를 안 드렸는데 이 문제지 네, 해당 설명란에 이 문제지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놓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정보박사 컴퓨터 IQ 카페에서 회원가입 없이 문제지 다운받아가지고 A4 용지로 제가 네, 변환한 문제지니까 A4 용지로 문제 출력하셔가지고 종이 문제지로 보시면서 네, 문제풀이 하시는 게 수월하세요. 실제 시험장 종이 문제지 네, 주어집니다. 자, 마지막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 그래프 100점 차지하고요. 문제 조건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조건의 출력 형태 작업하라 목권 세름 확대형 하단에 있는 출력 형태의 이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1작업에서 이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야 돼요.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습니다. 1작업 시트로 가서 자, 레스파토러스 제품명이고요. 네. 템베리 섬2 템이네요. 탭이 아니라 오타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라도 혹시 잘못된 게 있다 수정을 꼭 하셔야 되고요. 템베리 섬2 그러면 이쪽에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작업 하기 전에 혹시 오타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뒤늦게라도 발견이 됐다면 복사 붙여넣기 되어진 부분에서도 감점이 되니까 일괄적으로 수정을 좀 하셔야 돼요. 템베리 여기 아까 네, 여기 템베리 이렇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템베리 섬2 네,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판타레이식스 벤토르 그러니까 시마노 엑스터 이게 빠지고요. 벤토르 V4000 그리고 요 판타 S 얘 빠지고요. 첼로리 로드 G7 그 다음에 네, 인파 Z3 이렇게 8개 데이터 중에 2개가 빠져요. 막대 그래프가 6개거든요. 네, 6개 마이너스 2개 빠지는 걸 파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차트 작성의 그 오류를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 3가지 규칙 제가 정리해 드린 규칙이에요. 차트에 사용된 데이터에 표 머리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같이 표 머리글 포함 선택하라. 두 번째 연속 범위를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 한 꾸러미 선택하고 세 번째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자, 요 규칙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선택하면 제품명 포함시켜야 되고 레스파토로스 팀베리 판타레이식스 요렇게 첫 번째 구름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 가격 무게 오른쪽으로 연속 범위 영역 이게 두 번째 구름이 시마노 XT 빠지고 벤토르 V부터 요거 선택됐죠? 요렇게 같은 행 범위 그리고 판타 S 건너뛰고 나머지 2개 요렇게 총 6개 구름이 네, 파악이 됐으면 요 순서대로 선택할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순서대로 할게요. 첫 번째, 제품명부터 판타 레이식스. 범위 블록 잡았고, 떨어져 있는 세 같이 선택할 때, 네,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줘요. 가격 무게 범위, 시만 OXT 건너뛰고, 벤토르 V4000 선택, 같은 행의 벤토르 V4000의 가격과 무게. 그리고 판타 S 건너뛰고, 요 두 개 블록, 그 두 개의 가격과 무게 범위. 제대로 선택했으면, 네, 차트 시트 사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F11 기능키를 누르세요. F11 기능키 누르면 이렇게 뚝딱 차트 시트가 삽입되어지고 선택한 범위가 이렇게. 자, 요 차트 작성이 됐으면 문제 밑에 보면 시트 이름을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되도록 하라. 그리고 이 차트 1 이름을 수정합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4작업으로 제4작업 엔터키. 그리고 마우스로 이 위치를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끔 요구하니까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윗단에 있는 조건 여기까지 끝냈어요.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를 바꿔라.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차트를 선택을 해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빠른 레이아웃 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선택합니다. 레이아웃 3, 그리고 스타일 1, 차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선택하세요. 클릭. 요렇게 고정입니다. 레이아웃 3, 스타일 1, 빠른 레이아웃 세 번째 거,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사용력 네 번째 조건 끝났고요. 네 번째 조건 끝났고,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글꼴 굴림의 11 요거 놓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의 서체를 수정합니다. 굴림 탭키 누르면 크기 입력란으로 이동되고 11 입력하고 엔터키. 요구 조건 불변이에요. 꼭 굴림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요구 조건 네, 두 개. 채우기 요가 질감 파랑 막입지는 차트 영역 제목 옆에 있는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차트 제목이라고,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이라 이름이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이 실행이 되면 깡통에 채우기 펼치고요. 단색 채우기, 아니구나, 질감이죠. 네, 질감 파랑 막입지.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시고요. 질감의 종류,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 밑으로 세로 스크롤바 내려가지고 질감의 종류, 안 보이면 옆으로 약간, 네, 요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해당 목록에서 파랑 막입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 이름값 파랑 막입지 찾았습니다. 클릭. 이렇게 바꾸고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 배경 1 고정이에요. XY축에 만나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이름 그림 영역.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림 영역에 이번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네,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게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흰색 따로 배경 1 따르고 아니라 색 테마색 1의 이름이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할게요. 이 차트 제목 상자의 내용,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알루미늄 및 이대로 내용 수정하세요. 네, 알루미늄 및 카본 자전거 비교, 이렇게 내용 수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은 불변이에요.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안 바뀌어요.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심표 배경 1, 테두리 설정. 안 바뀌어요, 요구 조건이.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네, 여섯 번째 글꼴 굴림 돼 있어요. 굵게 눌러줘야 돼요. 가지나기에 크기 20 수정합니다. 20. 채우기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선택하면 마지막에 그림 영역 적용했던 게 흰색 심표 배경이라서 하얗게 채워져요. 테두리 적용은 테두리 펼치고 선을 실선으로 합니다. 자동돼 있는데 실선으로 하고
색 종류를 검정으로 합니다. 색,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심표 텍스트 1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까지 조건 끝났고요. 7번째 서식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으로 꺾어 선형을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 네. 막대 그래프 선택하기 쉬운 막대 그래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요. 오렌지 버튼 눌러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콤보에서요. 무게 계열의 차트 종류. 무게 계열의 차트 종류.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선형입니다. 꺾어 선형이 네 번째 거. 꺾어 선형이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선형. 보조축 지정해. 보조축 체크하세요. 꼭 이렇게 조건이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 표시기능 꺾어 선형, 보조축 확인. 네, 요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열에 대한 조건으로서 표식을 세모 크기 10 돼 있는데 꺾은 선형, 이 꺾은 선형, 네, 꺾은 선형에 대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꺾은 선형에 대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깡통 표식 펼쳐요. 표식 옵션 펼쳐요. 기본 제공 선택 해야 수정할 수 있어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 형식의 종류는 세모, 삼각형, 크기 꼭 10으로 수정하는 걸 요구합니다. 5 기본값인데 10 이렇게 수정하세요. 됐고, 레이블 값 표시하라 라는 건 출력 형태를 봐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판타 레이식스의 막대 그래프 위에 311만 6천원 이 표시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타 레이식스의 막대 그래프를 선택. 다른 막대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요것만 선택한 다음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선택하면 이렇게 311만 6천 레이블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계열의 조건도 다 끝났고요. 표식과 레이블 값. 그 다음에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 고정이에요. 요구 조건. 네. 요 수평 요 세로값치 주눈검선을 선택해요. 세로값치 주눈검선 선택. 그리고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대시 종류 펼침 버튼 눌러서 네 번째 거 파선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선. 다음 축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우선 세 가지를 수정할 텐데요. 이 축선이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살펴보게 되면 이 축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로값축 선택하시고요. 세로값축을 먼저 선택하시고 깡통 선을 실선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 뭐 이렇게 가로 항목 뭐 템벨이 뭐 선택하고 또 선을 실선으로.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 선택. 요거도 선을 실선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세로값축의 최소값 0원, 주단위 50만, 최대값 350, 수정사항이 없어요. 보조 세로값축으로 가서 보조 세로값축 하이펀 4.00 16.00 보조 세로값축 하이펀 2.00 4.00 네, 주단위만 바꾸면 되겠다. 그죠? 요 간격 4단인데 저희는 이제 2단이니까 보조 세로값축 선택. 여기 그래프 아이콘 단위 주 2.0을 4 수정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하이펀 4.00 8.00 됐고요. 마지막 10번째 조건에 해당되긴 하는데 막대 그래프의 너비를 미리 그냥 바꿔줄게요. 너무 좁으니까 막대 그래프 선택
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간격 너비 219%를 80으로 80으로 수정하면 이 너비가 문제지하고 거의 같게 될 겁니다. 네. 색깔 빨강이고 연한 파랑인데 색깔을 수정 안 해줘요? 문제지가 칼라가 아니고 흑백입니다.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색깔은 그래프 꺾어 전형 색깔은 수정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여기까지 해서 7번째 서식에 대한 조건 부분까지 끝냈고요. 네. 그 다음에 8번째는 범례에 대한 조건으로서 범례명 변경하라 출력 형태 참조해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범례명이 이렇게 한 줄씩 돼 있는데 두 줄짜리가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여기 보면 무게 킬로그램 두 줄로 돼 있거든요. 수정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 실행되고 범례 항목 계열에서 이름 수정하고자 하는 무게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눌러요. 편집 단추 눌러요. 편집을 눌러서 계열의 이름 참조로 되어 있는데 직접 수정하세요. 직접 입력합니다. 무게 갈로 KG 소문자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클릭 수정이 된 걸 확인하고 최종 확인 클릭. 8번째 범례 끝났고요. 9번째 모델 얻은 건 사각형 설명서 사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출력 형태에 네, 요 카본 2023 요거 네, 설정하도록 할 텐데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도형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여기 도형 모서리 어둔 건 사각형 설명서는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모서리 어둔 건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를 보고요. 눈대중으로 가늠해서요. 위치 R 정도 너비 높이값 이렇게 눈대중 가늠해서 텍스트 입력합니다. 네, 카본 2023 연형 이렇게 입력 네 하시고 해당 그 도형 선택한 다음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사항으로서 7가지 수정할 거예요. 7가지. 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사체를 그냥 굴림을 하세요. 굴림. 왜요? 5번째 영역 서식의 차트 영역에 글꼴 굴림의 11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이 차트 영역에 삽입된 도형이기 때문에 글꼴을 굴림으로 해줍니다. 굴림으로.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세요. 글자 색깔 검정. 그리고 채우기 색깔 흰 색깔. 채우기 색깔 흰 색깔. 네, 7개가 아니고 5개네요. 네.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맞춤에서요.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렇게. 5가지. 네. 설정했고, 마지막으로 요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는 여기 동그라미 노란색.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어졌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자, 2023년 9월달에 진행되어졌던 1교시 A형 문제 풀이 완성을 했고요. 네. ABC의 문제 유형은 1교시에 진행된 시험, 2교시에 진행된 시험, 3교시에 진행된 시험이고 유형하고 개념은 틀려요. 그래서 A형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셔도 2교시, 3교시 시험 보신 분들 다 커버가 됩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